여러분, 지중해 앞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강철 요새.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호의 웅장한 모습을 뉴스로 접하셨습니까? 전 세계 언론은 연일 이 거대한 항모가 중동의 안보 판도를 단숨에 바꿀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본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카메라 렌즈가 의도적으로 비추는 화려한 무력 시위에 완벽하게 눈이 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띄는 거대한 군함은 진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위협은 바다 위에 당당하게 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런던의 은밀한 정보국 한 구석에서 유출된 몇 장의 기밀 문서와 테헤란의 서늘한 지하 벙커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죠. 포드 항모의 압도적인 위용은 대중과 언론의 시선을 한 곳으로 묶어두기 위한 아주 훌륭한 미끼일 뿐입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의 수뇌부들이 체스판 아래에서 주고받는 진짜 치명적인 수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는 서늘한 그림자 속에서 치밀하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하고 기만적인 거칠애를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폭로한 러시아와 이란 사이의 은밀한 무기 거래의 실체, 나아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당장 우리의 지갑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진짜 군사적 뇌관을 하나씩 해체해 볼 것입니다. 진실은 늘 불편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정부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포드 항모가 주는 시각적 압도감은 실로 대단합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비행갑판과 최첨단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춘 이 거대한 함선은 그 존재 자체로 엄청난 공포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냉정한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시선 분산용 카드에 가깝습니다. 항모 전단이 중동의 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적대국들의 모든 카메라와 조기 경보 레이더는 오직 그곳만은 향하게 됩니다.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위협에 본능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현대전에서 진짜 무서운 타격은 뻔히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방어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주먹이 진짜 치명상입니다. 과거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12일간의 전쟁 시나리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미국이 보여준 가장 뼈아픈 타격 방식은 중동 현지에 전진 배치된 전투기들을 출격시키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패는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직접 이륙한 B2 스피릿과 같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들이었습니다. 이 유령 같은 폭격기들은 중간 기착지도 없이 공중급유만으로 지구 반바퀴를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란의 견고한 지하 핵시설을 관통하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뒤 그 어떤 요격망에도 걸리지 않고 유유히 미 본토로 귀환하는 무시무시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런 대륙간 타격 전술이 무서운 이유는 명백합니다. 중동 현지에 구축된 이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륙하는 폭격기의 출격 시점이나 비행 궤적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신형 공중급유기라는 핵심 지원 자산이 결합되면 전장의 크기는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유럽의 안전한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조차 작전 반경을 비약적으로 늘려 중동 내륙 깊숙한 곳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드 항모는 상대방의 손통을 서서히 조이는 아주 무겁고 단단한 방패일 뿐입니다. 진짜 적의 심장을 찌를 날카로운 창끝은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미 본토와 유럽의 높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략자산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도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비가 내릴 준비를 하는 동안 이란은 그저 백기를 들고 항복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이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을 추락시키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은밀한 사냥 그물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런던의 유력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가 터뜨린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보 찌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의 힘의 균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란의 최고 권력층인 알리 라리자니가
모스크바를 극비리에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마주 앉았을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시 서방의 네로라하는 전문가들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빼돌리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처음에는 그 뻔한 외교적 속임수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러시아 내부 문서가 폭로한 진실은 우라늄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피를 부르는 위협이었습니다. 라리자니가 모스크바에서 챙긴 것은 5억 8,900만 유로에 달하는 거대한 무기 도입 계약서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눈에 잘 띄는 대형 방공망이 아닙니다. 병사 혼자 짊어지고 다니는 최신형 휴대용 대공미사일 베르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출 문건에 적힌 숫자는 전율을 일으킵니다. 500기의 발사대와 2,500발의 미사일.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미군의 항공자산을 찢어발기기 위해 사막과 험지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겠다는 이란의 치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왜 이란은 크고 강력한 미사일 대신 이런 작은 무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과거의 참담한 실패 때문입니다. 이란은 크고 값비싼 고정식 레이더 기지들이 미군의 폭격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녹아내리는지 피를 흘리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술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아 미군의 전자전 기만기에 속지 않고 위치 추적조차 불가능한 은밀한 암살자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악지대와 모래언덕 곳곳에 흩어진 수천 명의 보병들이 곧 수천 개의 대공미사일 진지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합리적인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쏘는 그 작은 조약돌 같은 미사일 따위가 어떻게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거대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도깨비떼의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겨우 6km 날아가는 어깨 견착식 미사일로 도대체 어떻게 1000m 상공을 은밀하게 비행하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잡느냐고 말입니다. 아주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냉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군사전략가들 역시 그 사실을 우리만큼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리는 진짜 사냥감은 하늘 높은 곳의 화려한 맹수가 아닙니다. 지면을 향해 낮게 깔려 들어오는 미군의 핵심 전술 자산들입니다. 베르바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가 6km, 요격 고도가 4km 안팎에 불과한 짧은 팔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팔이 지상 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저공 비행을 해야만 하는 A-10 공격기나 아파체 헬기, 그리고 최전선의 눈 역할을 하는 무인 드론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신과도 같습니다. 과거 이라크전에서 쓰이던 구형 대공 미사일들은 미군 조종사들이 쏘아대는 기만용 섬광탄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작심하고 만든 이 최신형 베르바는 다중대역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진짜 엔진 열기와 가짜 플레어의 온도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는 무서운 열화상 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레이더 전파를 전혀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 조종사들은 미사일이 코앞까지 날아오기 전에는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비대칭 전력의 무서움은 이미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공격 헬기들과 저공 폭격에 나선 전투기들이 불과 몇천만 원짜리 보병용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맥없이 격추되며 쇳덩어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현대전의 실전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신들의 사막에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무기로 치명적인 저고도 방공망을 구축해 미군이 가장 자랑하는 입체적인 공중 강습 및 특수부대 투입 작전 자체를 시작조차 못하게 묶어버리려는 고도의 체스 게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적외선 청구가 험준한 산악지대와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 숨어 미군의 술통을 겨누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워싱턴의 펜타곤 수뇌부들이 이 끔찍한 덫의 존재를 모를 리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을 극도로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다급하게 거대한 항공 전력들을 아라비아 주변국으로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지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공개한 상업용 위성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요르단의 무아팍살티 공군기지를 찍은 첫 번째 사진은 겉보기에 아주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8일 만에 찍힌 새로운 사진은 이곳이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마친 거대한 전쟁 기계의 심장부로 돌변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8대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16대의 F-15, 그리고 6대의 A-10 공격기가 활주로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위해 대충 모아둔 병력이 절대 아닙니다. 레이더망을 조용히 찍고 들어가는 F-35의 선제 타격 능력, 그리고 하늘의 패권을 완벽하게 쥐는 F-15의 압도적인 공중전 능력에 더해 A-10 공격기의 묵직한 지상 화력 지원까지 계산된 아주 치명적인 실전 타격 패키지입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폭 고속정대를 지식이거나 세계 물류의 핏줄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레밭을 쓸어버리는 데 특화된 A-10이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미군이 이미 가장 지저분하고 험악한 근접교전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포착된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이 3조기경보 통제기와 어마어마한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CO 전략수송기가 F-35 편대와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투기 몇 대가 국경 근처를 날아다니는 것은 단순한 협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경보기와 전략수송기가 이토록 대규모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중동 전체의 영공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장기적인 전시보급선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펜타곤의 진짜 전쟁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마치신 3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라면 이 상황의 무거운 압박감이 단번에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했던 대규모 확장 억제 전력의 전술적 움직임 패턴과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당시 우리 머리 위를 짓누르던 그 숨막히는 전쟁의 긴장감이 지금 중동의 사막 위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규모로 정확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적 체스말들은 이미 공격 위치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폭발 직전의 화약고 앞에서 진짜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강철로 무장한 전투기들이 사막의 태양 아래서 번쩍이는 이 순간에도 굳게 닫힌 은밀한 밀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이 피 튀기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동안 무대 뒤편의 그림자 속에서는 숨막히는 권력의 암투와 피말리는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폭로한 또 다른 소름 돋는 사실은 러시아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스크바는 베르바 미사일과 함께 6대의 안토노프 18 수송기를 이란에 넘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향해 우리는 끝까지 이란과 함께 간다는 아주 노골적이고 섬뜩한 정치적 선언을 던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서방과 사투를 벌이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무기고를 털어 이란의 군사물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긴박한 흐름 속에서 테헤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국가를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만에서 미국과 비밀리에 간접 대화를 나누고 모스크바를 넘나들며 치명적인 무기 거래를 성사시킨 인물은 바로 최고 권력층의 핵심, 알리 라리자니입니다. 진짜 권력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피냄새 나는 거래가 오가는 서늘한 밀실에 존재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미국의 협상팀과 마주 앉아 초읽기에 들어간 외교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양보할 목록을 문서로 정확히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스와 노만 존재하는 잔혹한 양자택일의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묵직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대놓고 이란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면 도대체 베이징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절대 미국의 압도적인 힘에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동의 거대한 축인 테헤란 정권이 붕괴한다면 미국이 가하는 지정학적 압박의 거대한 쓰나미는 그 다음 타겟인 중국의 턱밑과 대만 해협을 곧바로 덮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경제적, 기술적, 물류 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탯줄을 통해 이란의 장기 항전을 은밀하게 돕고 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네바의 화려한 협상장과 오만의 뜨거운 사막, 그리고 모스크바의 차가운 크렘린궁까지 모든 외교관들이 피말리는 줄타기를 하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필사적인 몸부림과 복잡한 계산기 두드리기는 결국 바다 건너 백악관에 앉아있는 단 한 남자의 서늘한 결단에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처절한 시간 끌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중동의 사막을 벗어나 백악관 집무실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이제 이란이 굴복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역사적인 협상 문서에 서명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적인 군사행동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 정치 분석가 마크 레빈의 영상을 직접 공유하며 전 세계에 묵직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 영상의 메시지는 서늘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란이라는 시한폭탄을 넘겨주지 말고 지금 당장 파격해야 하며 어설프고 약한 합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피 끓는 선동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한 것은 길고 복잡한 외교적 타협안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포기할지 정확히 적어매라는 잔혹한 yes or no의 통보였습니다. 외교라는 팔을 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외교 행사장에서 황급히 자리를 뜨며 스티브 위코프와 긴밀히 연락을 취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다급한 움직임을 기억하십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운 대화가 오가지만 무대 뒤에서는 이미 공격 목표를 설정하는 좌표 입력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섬뜩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중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뉴욕타임스의 냉철철한 분석에 따르면 펜타곤이 만지작거리는 진짜 카드는 전면전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잔혹하게 통제된 제한적 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를 직접 노려 정권 붕괴를 유발하는 대신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의 핵심 군사기지들만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도려내겠다는 무서운 계산입니다. 이를 통해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주고 우라늄 농축률을 0%로 강제하겠다는 극단적인 압박 전술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한 번에 뼈아픈 타격을 가하면 이란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것이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의 전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계산기 두드린 대로 얌전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역사상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너에 몰린 적은 상상 이상의 반격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이란은 그저 피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까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이미 중동 전체를 끔찍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선 넘은 레드라인을 그어두고 방아쇠에 손을 얹은 채 서늘하게 웃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추산한 사막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수는 무려 4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해 모아둔 단순한 방패막이가 절대 아닙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불을 뿜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친 거대한 실전 타격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목을 조여올 때 이란은 아주 섬뜩하고 파멸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란의 전직 외무장관이 방송에 나와 내뱉은 한마디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피를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만약 제네바의 협상 테이블이 엎어지고 미국이 단 한 발의 폭탄이라도 떨어뜨린다면
테헤란의 미사일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디모나 원자력 발전소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잔혹한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디모나 원자로가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사능 노출로 인해 중동 전체가 순식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리는 통제불능의 연쇄 반응을 뜻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게임 이론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면 우리는 너희가 지구상에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핏빛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지금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 서 있는 4만 명의 미군 병사들은 이 거대한 방사능 인질극의 한가운데에 무방비로 서 있습니다. 만약 디모나의 원자로가 타격을 입고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오른다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자동차 기름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경제적 대학살이 바다를 건너 우리 모두의 지갑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워싱턴의 극한 압박과 테헤란의 파멸적 보복이라는 두 폭주 기관차가 지금 좁고 위태로운 외나무 다리 위에서 정면 충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숨막히는 벼랑 끝의 균형은 언제까지 아슬아슬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화려한 포드 항모의 시각적 환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래폭풍 속에 숨겨진 베르바 미사일의 서늘한 실체와 제네바 협상 테이블의 잔혹한 벼랑 끝 전술까지 모두 해체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군사적 외교적 움직임들은 결국 디모나 원자로라는 거대한 종말의 시계를 향해 미친 듯이 굴러가는 톱니바퀴에 불과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이 네모칸 시나리오가 당장 매일 아침 실제 전쟁으로 터진다고 100%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전략과 국제정치는 언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돌발 변수와 은밀한 뒷거래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중 그 누구라도 계산착오로 방아쇠를 당기는 바로 그 순간, 그 파멸적인 충격파는 중동의 모래사막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원자로가 타격을 입고 세계 석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는 바다로 변한다면 당장 배럴당 국제 유가는 얼마나 끔찍하게 치솟게 될까요?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짓눌려 숨막히는 우리의 팍팍한 경제 생태계가 과연 그 거대한 오일 쇼크의 쓰나미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텔레비전 화면 속 먼 나라의 불꽃놀이가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의 식탁 물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태로운 브레이크 없는 치킨 게임의 끝이 결국 타협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파국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이고 냉정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피할 수 없는 위기라면 최소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24시였습니다.